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린백서입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른 게,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서머너 같은 경우에는, 서머너 플레이라든지, SUT 모으는 재미, 바이파이 X라든지, 오올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좀, 마진 거래라든지, 아니면 일드 파밍 하고 계신 분들, 이것저것 좀 재미라든지 볼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메인에 나올 때까지는 뭐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그런 좀 구실점이나 어떤 재료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한번 이제 서머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 보고 바이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오늘도 뭐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좀 주간마다 또 안 되더라도 2주에 한 번꼴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온 이 순위는 폴리곤 쪽 메인넷에 있는 플레이트 원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진은 이제 페가시라고 하는 그 경주마 게임인데 별로 볼 거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부동의 1위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선플라워가 이제 가끔씩 1일 유저 수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뭐 1, 2, 3위를 다투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페가시가 그래도 굉장히 좀 이게 사람들한테는 더 좀 중독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까지나 이제 제 뇌피셜이긴 한데 플레이트 원이 됐든 뭐 요즘에 나오는 스테픈 이제 좀 틀을 깬 그런 무브트 원이 됐든 간에 사람들을 한대 묶는 그런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거는 아마 이제 플레이트 원이나 무브트 원 같은 이런 컨텐츠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서머너가 있기 전에는 바이프로스트는 기술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이프로스트를 옹호하거나 홀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서머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프로스트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뭐 그게 몇 명이 될지 그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이제 좀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서머너가 알려지기 시작할 거고 지금 이제 이미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페가시라든지 이런 게임에 비해서는 좀 멀었죠. 근데 제가 페가시 게임 같은 이제 경주마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경마장에 있는 그런 도박이잖아요. 자기 이제 말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배팅을 해가지고 돈을 얻는. 물론 이거는 이제 신발을 직접 이제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키운다든지 서머너는 스쿼드를 키우고 그리고 페가시는 이제 자기 말을 이제 키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이템처럼.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도박적인 요소 있잖아요. 짜릿한 요소들.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지위를 좀 과시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머너보다 되게 단순하거든요. 뭐 머리 쓴 그런 거는 거의 없고 이대로 그냥 경기가 시작이 되면 그 아이템에 맞춰서 스킬에 맞춰서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플레이트 1과 플레이 뭐 무브트 1이 됐든 간에 이 플랫폼을 알리게 하는 그런 광고 효과가 톡톡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서머너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인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갖출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아쉽거든요. 서버가 가끔씩 뭐 터진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이제 프리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거의 없기는 한데 어쨌든간 예,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은 애로 사항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아니면 좀 되게 렉이 많이 걸리고 그 서버가 중앙 서버가 아니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나인 크로니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런 리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임이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그런 허점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도 이 게임을 즐기지는 않아요. 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순전히. 어떻게 해서는 SUT를 모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자면 계정을 3개를 갖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50개, 뭐 10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진짜.
그 3개만 돌리는데도 최근에 또 몸살도 걸려가지고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SUT를 시즌 끝날 때마다 그 보상이 있잖아요. 몇 천만 원의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돈 모으려고.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 그 NFT 가격 방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 자산이 깎이고 있고 언제든지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팔고 있지 않고요. 팔아야 될 이유를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럴 거였으면 제가 단기적으로 봤겠죠. 장기적으로 보는 이유는 오리진에 대한 분명히 값어치는 언젠간 할 것이다. 지금은 SUT 토큰이 코인 마켓캡에도 제대로 정보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제 뭐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티커가 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된 어떤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그냥 조용히 이전 영상에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SUT만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모으고 있어요. 주구장창. 줄기차게 전 얘기하는 게 어쨌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뭐다? 어쨌든 수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얄팍하게 그냥 이걸로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보려고 했으면은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겠죠.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단기적으로 이거를 플레이할 건지 장기적으로 정말로 난 이거를 뭐 쭉 끌고 나가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그때 팔고 그것을 뭐 바프로 전환한다든지 완전히 그냥 나는 현금화를 시키겠다 하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즌 이제 2가 시작이 될 텐데 보상을 받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저는 또 여기서도 골드를 쓸 생각이 없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뭐 잠재 능력을 캐고 골드를 갖고 강화를 하고 캐릭터를 더 뽑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 무조건 SUT예요. 이것만 모을 건데 SUT가 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SUT의 값어치는 점점 늘어날 거고 그리고 마켓플레이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시즌이 다음 시즌에는 분명히 또 다른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 예를 들면 스테이지가 더 개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마켓플레이스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NFT 이제 발행 기능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강화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레어까지 강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하셔야겠지만 사람들 보면은 다들 뭐 레어로 스쿼드는 다 맞추시더라고요. 그 NFT 발행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차차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즌 2부터 시즌 1까지는 이제 이것저것 이제 좀 안착하는 그런 안정성에 대한 그런 테스트였다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기능들이 부과가 될 텐데 저는 그때까지는 아마 SUT를 계속 모을 것 같아요. 시즌 1에서 받은 보상도 다 SUT로 저는 환전을 한 생각이고요. 여기까지 그냥 썸머너에 대한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불평이 있다면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댓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바이포로스트 깃허브에서 갖고 온 건데 최근에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짐작이 있는데 이번에 뭐 러스트를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또 물어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알려주시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뭐 러스트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뭐 러스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뭐 솔라나랑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스푸트닉 뭐 VM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뭐 또 찾아보니까 또 이더리움 클래식하고도 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이게 솔라나랑 진짜로 바이파이가 연결이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뭐 이더리움하고 뭐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뭐 연구가 되고 있다 될 것 같다라고도 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 클릭을 해가지고 다 봤는데도 제 머리로는 이거를 뭐 희망 회로라든지 뭐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2주 전에는 바이포로스트 허브라는 게 퍼블릭으로 이제 올라왔다, 공개가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메인넷이랑 관련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열람을 해가지고 한번 좀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저는 딱히 뭐 제가 뭐 어떻게 결부를 짓지를 못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좀 반가웠고요. 일주일 정도 된 업데이트이긴 한데 일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시적으로 이렇게 좀 상기를 시켜주는 그런 포인트지 않나 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코인베이스가 이제 앞으로 상장을 고려하게 되는 그런 코인들 50여 가지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딱 봤었을 때 아마 GST, 스테픈 쪽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솔라나 쪽의 무브트원 토큰이죠. 요거는 거의 확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눈에서도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이거 아니면은 여기서 상장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마 GST가 이번 2분기 안에 상장 확정 그런 토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누가 먼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GST는 굉장히 유력한 상장 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밑줄 친 거는 제가 추천드리거나 잘했기 때문에 뭔가 좋은 프로젝트라서 추천을 드린 게 아니고, 그나마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이 50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아세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나마 제가 좀 눈에 익고 알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밑줄을 친 거예요. C98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스, 뭐 드랩 재단, 그리고 레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뭐 GUSD라든지 BUSD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꽤 연식이 되는 코인들, 드랩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소지에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연식이 꽤 오래됐습니다. 바이낸스에는 한참 전에 상장이 되어 있던 건데 코인베이스에서도 이걸 이제 건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MTA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제 뭐 예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앰플포스도 그렇고, 뎁 레이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덱스툴이라든지 뎁 레이다. 이런 거는 왜 토큰을 만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토큰화시키는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거품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파이 같은 그런 근본이 어느 정도 있는 기술력이 상당한 내재 가치가 있는 토큰들은 오히려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좀 밑줄을 쳐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프로젝트를 제가 뭐 잘 공부를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좀 알아주시고, 아무튼 뭐 바이파이는 여기에서도 저는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 50여 가지의 토큰 중에서도 시총이 꼴찌 중에 꼴찌예요. 지금 50여 가지 토큰 자체가 시총이 높지가 않은 토큰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바이파이가 굉장히 시총이 낮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1200위? 에서 1000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중간하게 500이, 600이 되면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지금보다. 네, 왜 제가 자꾸 펌핑을 원하냐면, 코인베이스 자체에서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서 트레이드 할 수 있는 토큰 중에 그나마 지금 꼴찌가 한 700이, 900이 되는 것 같아요. 한 1000위도 있긴 한데, 만약에 바이파이가 이 중에서 이제 상장이 되면은 가장 꼴찌인 거죠. 가장 꼴찌예요, 시총이. 상장이 된다고 쳤을 때. 제가 바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낮은 시총에서 코인베이스에 들어가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제 버거형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씩 건드는 거죠. 이 작은 시총을. 그래도 펌핑에 대한 여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물리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물리다 보면은 이 토큰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생길 거고, 사지는 않았는데 펌핑을 보면서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 바이파이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그런 거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업비트에서 펌핑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보는 거랑 코인베이스라는 큰 무대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눈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펌핑이 됐었을 때의 그 홍보 효과가 트위터의 그 괜찮은 인플루언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거래량이 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네, 어차피 10배 올라가서 팔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10배 이후부터 본전이니까. 네, 뭐 어디 긁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추매를 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일 거예요. 좀 요즘에 코인베이스 최근에 이거 사진 한번 뽑아보려고 봤는데 토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장되어 있는 게. 최근에 말고 이전에도 이제 3개를 한번 시험 삼아서 상장을 시켰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시초였을 거예요. 이 50개 이전에. 아르고라든지, 그리고 ERN, 그리고 SNT.
다 굵직굵직한 그런 코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식이 있는 코인들이에요. ERN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NFT 쪽 관련 코인인데, 그래도 SNT하고 아르고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없어요. 코인을 좀 아시는 분들은 특히 SNT 이거 절대 모를 수 없어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늦은 거죠. 이런 것들을 먼저 빨리 상장을 해서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들 이제 그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투자했던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을 얘네들은 좀 먼저 상장을 시켜주는 편이에요. 팔도 이제 안으로 굽듯이.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돈을 부었는데 그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것도 좀 사라고. 요즘에는 경쟁력을 좀 더 높이고 자기들도 수수료를 좀 뽑아먹기 위해서 그 외의 코인들을 많이 좀 토큰을 상장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우리는 지금 5개밖에 없는데 6개, 7개 늘려갈 때 굉장히 검토를 면밀하게 할 겁니다. 라는 이런 콧대 높은 그런 코인 거래소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이제 좀 품위는 좀 내려놓고 상장부터 시켜서 거래량을 좀 뽑아내자라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코인베이스가 명성이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겠죠. 오히려 미국인들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토큰을 제공을 함으로써 갖고 싶어하는 토큰을 못 사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작년에 코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뭐 수시적으로 다 이야기해주는 부분이니까. 고인물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아마 작년에 많이 유입이 됐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유니스왑에서 뭔가를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을, 고객들을 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앙거래소가 상당히 많은 토큰들을 자꾸 이렇게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바이파이가 꼭 상장이 돼서 후배에서 바이파이를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바이파이가 왜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는 게 좋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펌핑이 있어요. 펌핑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릴 것이고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사지 못한 사람도 주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인플루언서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인플루언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펌핑 내는 게 훨 낫다. 그거를 하나 한 가지 들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투자. 바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홀더 개수를 보면은 물론 이더 스캔에서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분포가 잘 돼 있어요. 그 바이프로스트보다. 그래서 프라이빗 투자가 그 바이프로스트보다는 그렇게 무지막지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낮다. 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경우에 코인베이스에 가면은 코인베이스 시장에서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냄새를 맡고 펌핑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거래소들이 다 하위 거래소였다. 예를 들어서 뭐 그나마 큰 데가 이제 맥시 거래소였죠. MEXC. 근데 이번에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그 위치가 코인베이스에서 먼저 상장이 된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펌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이전부터 얘기가 있어 왔는데 바이프로스트보다 바이파이가 더 먼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았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때가 좀 덜 묻었죠, 사실 바이프로스트보다. 특히 이제 업비트에 없다라는 게 신의 한 수예요. 그게 업비트에 있다 보니까 정말 더러운 손 많이 묻었다라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저희 같은 개미도 그렇고 장난치는 단타 세력이나 이제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아가지고. 바이파이는 그런 게 좀 없는 편이다. 그리고 낮은 가격, 지금 30원이잖아요. 낮은 시총이 또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여력이 굉장히 높다. 200이, 300이, 500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00위로 간다는 게 아니라 300 순위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래블 이게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들렸어도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이 손을 대기가 더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해외 시민권자들, 그분들이 이제 이걸 아마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건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결국에 가격도 오르니까. 안 그러면 바이프로스처럼 이제 자꾸 좀 안 좋은 이제 루머도 자꾸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또 지치게 되다 보면 또 부정적인 그런 견해라든지 자꾸 이제 막
곡해하고 약간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고, 디파이 랜딩이라는 좀 더 뭔가 획기적인 그런 기술력이 좀 특별하고 50여 개의 토큰 중에서 디파이 랜딩 토큰, 물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은 이런 바이파이가 좀 더 상장 고려 코인 중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여력이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치 토큰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니스왑이 됐든 스시스왑, 그리고 뭐 무슨 뭐 알파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파이 토큰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채굴형 곡괭이 토큰이라는 좀 오명이 있는데, 가치 토큰으로 좀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영상을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국내에는 미상장이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덤핑에 대한 문제도 좀 덜할 것이다. 그러니까 덤핑은 이제 프라이빗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점에 사신 분들이 프라이빗을 떠나서 저점에 사신 분들이 고점에 파시죠. 근데 바이파이는 저점이죠. 이보다 저점이 없었죠. 지금 고점이 아니죠. 이걸로 일단 설명이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방식, 이거는 오울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뭐 체인 러너도 그렇고 상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인넷 나왔을 때 아마 바이파이가 더 많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희망회로를 좀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저랑 어떻게 또 의견차가 있다면 여기서 뭐 딱 그만하시는 거고, 괜찮다 싶으면은 뭐 계속 더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홀딩을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도 한번 가지고 올게요. 레이어 제로라든지 레이어 1, 그리고 멀티체인이 도대체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또 이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는 에어드랍이 또 끝나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거리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때 또 저는 또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 영상으로 또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